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학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요점과 초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초점거리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이것도 분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펜치로 박수를 하는 것이죠. 그럼 물체에서 항상 보면 렌즈 광학계는 물체에서 보면 항상 첫 번째 면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면이 몇 개인지 모르게 쭉 들어있고, 자, 뒤에서 보면 항상 맨 마지막 면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면에 들어가서 빛이 항상 마지막 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광축과 편하게 딱 빛을 이렇게 하나 보내고, 이 빛이 그러면 상측해서 보면 이렇게 빛이 어쨌든 나와서 광축과 만나게 되면은 그 점을 제2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빛을 보게 되면, 자, 물체에서 보면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에서 보면 똑바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가상의 연대에서 만나는 가상의 교점이 있고, 가상의 굴절되고 보는 이 면을 갖다 광학계 이걸 제2주요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물체에서 어떠한 빛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자, 보내는데 이 보면은, 자, 이 빛이 광축과 편향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즉, 그런 경우에, 자,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제1초점이라고 합니다. 즉, 물체상이 무한대에 생기는 물체점. 그러면 제1초점을 지나는 광선을 연장을 하고, 자, 다시 평행과 연장하면 다시 여기서 만나고, 그러면 제1초점을 지나는 광선 여기서 꺾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굴절되는 것처럼 보이죠. 요 가상면이 제1주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 측에서 첫 번째 면의 정점은 여기 A1. 자, 맨 마지막 면이니까 K번째 면 하면 요 점의 위치가 A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초점거리를 정의하는데, 첫 번째, 자, 맨 마지막 면에서부터 제2초점까지 요 거리.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백 포칼 랭스, BFL,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 제2주요점에서 제2초점까지 거리. 이걸 갖다가 이펙티브 포칼 랭스, EFL,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에 첫 번째 면의 정점에서부터 제1초점까지의 거리. 이걸 갖다가 프론트 포칼 랭스. 그 다음에 제1주요면에서부터 제1초점까지. 갖다 물체 측 초점거리. 오브젝트 사이드 포칼 랭스 저는 OFL 이렇게 쓰고 있고, 그것도 약자는 그냥 F. 그 다음에 이펙티브 포칼 랭스는 여기다가 4개 F의 프랍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게 4개의 특이점을 나타내는, 자, 광학계 초점거리입니다. 그럼 이 초점거리 4개가 정의된 걸 보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렌즈의 특이점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FFL과 OFL 하게 되면 첫 번째 면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서 제1주요점이 있느냐. 즉,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자, 델타 이렇게 정하죠. 델타를 갖다가, 자, 제1주요점에서 제1초점까지의 거리 하는 면인데,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FFL-OFL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면을 기준으로 제2주요 위치가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측에서 본다면은, 자, 델타 프랍을 갖다가 맨 마지막 면의 정점에서부터 제2주요점까지 거리. 이 그림 같으면 그 값이 요게 델타 프랍을 정의한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거는 그러면 BFL-EFL 이렇게 해주면, 자, 맨 마지막 면에부터 제2주요면까지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4개의 특이점, 초점, 주요점이 광학계의 결상적 가장 중요한 점이고, 여러분들 렌즈를 갖다가 여러분 특히 사다가 쓰는 경우에는 요 값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우리가 광학계를 모두 다, 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의에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다음은, 자, 특이점자 여러분 방금 제가 초점과 주요점을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자, 절점과 광점이라는 특이점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 쓰는 걸 먼저 읽어본단 말이죠. 비축 물체점에서 입사하는 광선 중에서는, 자, 입사각과 출사각이 같은 광선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광학계 렌즈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꼬마준 거를 켠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빛이 이렇게 쭉 퍼져서 이렇게 퍼지고, 이 렌즈의 빛을 이렇게 쭉 모아서 여기서 어떤 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게 존재하나요? 어떤 광선 하나가 있는데 그 광선이 물체에서 빛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하십시다.
그럼 반드시 이 렌즈를 지나서 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마찬가지로 들어왔으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연장을 하고 연장해서 쭉 보게 되면 들어올 때의 각도 요각과 나올 때의 출사각의 두 개가 같은 광선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쪽 광선은 이리로 가가지고 꺾여서 이리로 갔고, 그 다음에 이 광선은 이리로 갔다 꺾여서 이리로 갔는데, 이 사이에는 입사하는 각도와 출사각이 같은 광선이 반드시 한 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왜서 이게 존재를 하느냐? 사실 여기서 이 보는 입사각과 나오는 각도의 관계가 굴절 방정식이란 방정식입니다. 근데 굴절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니까 반드시 1차 방정식 해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입사각과 출사각의 같은 광선이 하나 존재하고, 물체 측에서 이 광선을 연장을 하게 되면 광축의 요점에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점을 갖다 우리는 광학계 제1절점 또는 제1마디점이라고 합니다. 마디절자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광선이 상층에서 보면 여기서 연장이라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걸 M'하게 갖다 광학계 제2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면 실제로 원피실이 렌즈를 통과해서 이렇게 광축을 가게 되면 중간에 이 광 실제로 광축을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광축을 갖다가 C 해가지고 갖다가 광심 옵티컬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광선이 이렇게 쭉 입사를 하는데 다시 나옵니다. 들어올 때의 각도와 나올 때의 같은 광선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고, 그렇다 물체에서 연장을 해서 광축과 만나는 점을 제1절점, 상에서 연장을 해서 만나는 점을 제2절점, 그 실제 광선이 여기 지나면 여기 갖다가 이 광학계의 광심 옵티컬 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학계에도 반드시 또 제1절점, 광심, 제2절점이 반드시 또 존재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 해가 반드시 한 개가 존재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특징이 뭐냐? 어떤 광선이, 자, 약간 앞으로 좀 다시 한번 제1절점을 향해서 입사를 하면 말이죠. 그 광선 반드시 제2절점을 지나서 광학계 광심을 지나서 제2절점에서 출사를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림에서 여기에 광학계 제1절점이 있고, 지금 여기에 광심이 있고, 여기에 제2절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임의의 위치에서 제1절점 빛을 보냈다 싶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 빛은 어떻게 지나가든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제 광심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2절점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가는데 반드시 들어올 때의 각도와 나올 때의 각도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거죠. 입사각과 출사각이 갖게 되는 이런 성질을 지나는 게 광학계의 절점입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그러면 각배율을 어떻게 좀 광학계에서 보게 되면, 각배율이란 걸 다음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좀 미리 나왔습니다만은, 광선이 입사하는 각도, 즉 이 각도를 갖다가 U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오는 각도는 이게 U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근축각입니다. 그 U와 U 프라임 하게 되면은, 자, 각배율 MA를 정의를 하는데, 입사하는 각도와 출사하는 각도의 비를 갖다가 이렇게 광학계 각배율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각배율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는 들어올 때의 각도와 나올 때의 각도가 똑같다는 뜻이 되죠. 이렇게 되는 저 점이 광학계 특이점 중 하나는 정확 절점의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방금 드렸습니다만, 물체 측에서 봐서 어쨌든 제1절점을 향해서 입사한 무조건 광선은 실제 광심을 지나고 상측에서 보면 제2절 출사하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물체 측과 상측의 굴절률이 같으면 광학계의 절점과 주요점이 같다. 이것도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부호계 설명드리기를 갖다가, 자, 굴절률에는 또 부호가 있어서 좌에서 우로 가면 순발하고 굴절률의 부호를 플러스, 근데 반대로 가면 굴절률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즈일 경우는, 보통의 렌즈일 경우는, 자, 여기도 공기가 있고 이쪽도 공기가 있고 결국 물체와 상측의 굴절률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렌즈일 경우는 모두 다 절점과 주요점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즉 제1절점이 제1 주요점, 그 다음에 제2주요점이 반드시 제2절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좌에서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좌로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가 있는데, 반사경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목거울이 이렇게 하나 떠왔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오목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빛이 들어와서 반사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들어올 때도 공기가 지나고 나갈 때도 공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는 앰프를 하면 들어올 때는 일단 불이 굴절의 도를 일단 플러스 1을 줍니다. 좌에서 순방향 가고 있고요. 나올 때는 일단 굴절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줍니다. 이런 경우는 자, 상측과 물체 측의 매질이 똑같이 공기지만 사실은 굴절률은 똑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절점과 주요점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즈처럼 자, 좌에서 우로 계속 같은 방향이 유지될 때, 자, 이때 우리가 자, 제일 주요점은 주요점과 절점이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무한대에 있을 때 제2절점을 중심으로 광학계를가 회전하여도 상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런 장치를 갖다가 노달 슬라이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가 있고 광학계 방추 있고 렌즈 이런 두꺼운 렌즈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광학계 예를 들어서 자, 제1절점 그 자리에 광학계 제2절점이 예를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렌즈에 초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되면 어쨌든 이 광학계의 경우에 이렇게 렌즈에 초점의 빛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렌즈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삑 돌린다고 칩시다. 돌리게 되면 요 점의 위치, 빛이 모이는 점의 위치가 사실은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렌즈의 경우는 내가 임으로 렌즈 똑바로 된 렌즈를 틀어놓게 되면 이 점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아래로.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 내가 회전 중립줄을 갖다가 제2절점 요 점을 기준으로 렌즈를 돌리게 되면 이때는 요 점이 모이는 점이 아니동하고 아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중심으로 렌즈를 돌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렌즈가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여기 N이 되어 있고 렌즈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제2절점 돌리면 이렇게 된 경우는 자, 무한대도 폐형 광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 중에 하나가 제2절점 빛이 되고 그럼 이 빛은 반드시 제2절 출사에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요 각도와 똑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빛이 일로 들어와서 똑바로 이렇게 나오면 결론적으로 빛이 모이는 점의 이 자리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갖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틀어놓게 되면은 요 초점 위치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특별한 경우 제2절점을 중심으로 렌즈를 돌리게 되면은 초점 위치가 아래 맞아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장치 노달스를 하더라.